요즘 장 보러 가면 깜짝 놀라지 않나요? 분명 지난달에도 산 물건인데 몇천 원씩 더 들어요. 뉴스에선 물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내 카드값만 계속 오릅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23%인데 체감은 10% 넘게 드는 이유. 오늘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물가 상승률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들, 예를 들어 쌀, 전기요금, 빵, 교통비, 치킨값 같은 품목들의 평균 가격을 조사해서 도출하죠. 그런데 평균이란 게 문제입니다. 전체 국민의 평균 소비 품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가정에서 자주 쓰는 품목과는 차이가 큽니다. 특히 육아 가정이나 3040대 맞벌이 부부에겐 이 평균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기저귀는 12.8%, 분유는 13.7%, 아기 치즈는 무려 23% 올랐습니다. 반면에 공식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발표됐어요. 당연히 체감 물가와 공식 지표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물가는 왜 오를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 곡물, 금속류 같은 원재료가 비싸지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대부분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둘째, 환율의 영향.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이라도 더 비싸게 수입해야 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공급망 불안정. 전쟁이나 기후 문제, 물류대란 같은 이슈들이 공급을 막으면 가격이 뛰게 되는 구조예요. 넷째는 수요 회복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소비가 위축돼 결국 물가가 잡히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월급이 2% 늘었지만 물가는 3% 올랐다면 체감적으로는 가난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할인 정보부터 챙기세요.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모두 정기적인 할인 행사가 있어요. 자주 사는 생필품 위주로 쇼핑 일정을 맞춰서 장 보는 것만으로도 월 10만 원은 절약 가능합니다. 둘째, 고정비 절감. 통신비, OTT, 보험료,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는 한 번만 분석하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돼요. 불필요한 구독 해지, 가족 할인, 절정기구 사용만으로도 효과 큽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육아 가구라면 분유나 기저귀, 에너지 바우처, 아이 돌봄 바우처 같은 복지 혜택이 많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운 기회예요. 넷째, 소비 기록은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앱에 기록하고 어디에 돈 쓰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매달 줄일 수 있는 소비 항목이 보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소액 투자나 금융상품 갈아타기도 중요합니다. 예적금 금리가 올랐다면 조건 좋은 상품으로 바꾸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물가 연동 국채나 금, 해외 ETF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단기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무 건강을 챙기는 삶의 변화입니다. 정리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숫자 그 이상입니다.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신호죠. 더 중요한 건 체감 물가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패턴, 생활 환경에 따라 오늘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원인을 알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나씩 실천한다면 분명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물가에 당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전략 함께 만들어가요.